일본은 지금 사태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도쿄도를 비롯해서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태가 만연하면서 국민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 우려를 판단해 5월 6일까지 선언의 효력을 발표한 것입니다. 7일 동안의 환자는 1,100명이 증가했고 금일 기준 환자는 크루즈선 탑승객을 제외하고도 4,000명을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외출 자제를 부탁했으며 사람 간 접촉을 70에서 80% 줄이면 피크를 지나 감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명령도 가능하며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본은 비상시국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과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의 긴급 부양책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는 대표적인 중진 작가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의 저자인 이토 준코 씨가 일본 언론에 글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가구당 1,000마스크 2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자 비난을 받는 중에 한국은 2일부터 총선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한 달 전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일본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어수선한 단계를 벗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 신천지로 폭발적인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됐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은 중증자와 경증자를 분리하여 격리하고 기업 연수원을 활용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국민 1명당 마스크 2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 마스크 대란을 조절했고 시민들은 혼란 없이 줄을 서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실시한 공적 마스크 오브제를 자세히 설명하며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구매할 수 없게 한 공정한 관리 방식에 놀라워했으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여행 이력 조회에도 이용된다면서 일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아쉬운 듯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마이넘버 일본판 주민번호라는 개인 식별 번호를 처음 도입했는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17년 8월 기준 이용률은 9.6%에 불과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확연한 대응 차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한국의 동선 추적 방법은 인권 침해와 연결되며 각국 정부와 시민들 간 혼선이 일면서 신속한 방역 조치에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 도입을 두고 급기야 유럽 국가 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비판까지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매우 중요시되는 유럽에서는 고유 가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수용하고 관용을 베푸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유럽의 분위기에 대해서 오만을 버리고 한국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으며 인권 개념이 강한 프랑스조차도 체면을 버리고 정신 차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유럽 각국에서 단체로 축제를 벌이는 등 뜻밖의 상황들은 이렇듯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 기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며 한국과 일본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현재 우수한 코로나 대응을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전 아나운서였던 소민아 작가는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덕분에 유명한 스페인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의 동선 추적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몇 가지 정보만으로 동선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한국은 갖고 있다고 소개하자 스페인 방송국 패널 관계자들은 크게 감탄하며 놀라워했다는 기사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초반에 우왕좌왕하면서 한국처럼 안 했다가 뒤늦게 한국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생활 침해를 온윤하는 분위기는 자취를 감추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안전, 국민의 안전에 집중하며 한국 방식에 따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태의 악화는 급격한 경제적인 타격과 대량 실업이 최악에 이를 수 있는 점도 신뢰할 만한 유일한 한국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160개국이 넘는 나라로부터 SOS 요청에 대해 국내 상황을 최대한 대처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일본 의사는 지금 도쿄는 2, 3주 전 뉴욕과 비슷하다고 경고하며 이대로면 8만 명 감염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용해서 궁지에 몰린 아베 정부는 긴급 사태를 빌미로 개헌 의도가 엿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던 일본이 어떤 식으로 자국의 현 사태에 대응해 나갈지, 국제사회에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톨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